네, 오늘은 포트폴리오 리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수익은 좀 떨어지더라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데요. 지금 상장돼 있는 리츠 중에서 대표적인 두 리츠,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최근 주가 하락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의 반도 안 되는 가격 정도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정도로 폭락을 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리츠의 이론적인 개념과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오늘 코비의 리츠 해설집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유소 자산을 기초로 해서 상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물류센터,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의 우선주, 그리고 호텔 홍대점을 편입을 했는데요. 연역을 우선 보시면 2020년 6월에 상장을 할 때 전국에 있는 주유소 약 190곳 정도를 매입을 해서 상장을 했다가 특이한 점은 2023년 9월, 그러니까 상장하고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리츠의 이름을 바꿉니다. 에너지 플러스 리츠에서 라이프 인프라 리츠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름을 바꿀 때에는 전략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죠? 네, 큰 변화가 생깁니다. 2020년 상장 당시의 리츠 전략을 보시면 아시아 최초의 주유소 상장 리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빌리티 리테일 플랫폼 구축, 그리고 세 번째는 우수한 입지에 있는 주유소를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밸류 애드를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리츠가 상장됐는데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 3년 후에 전략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 레지던스 등 코어 자산으로 섹터를 확대하겠다. 두 번째, 밸류 애드뿐만 아니라 코어 전략도 동시에 전개하겠다. 세 번째는 코람코 리츠가 우호적인 M&A를 시도하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을 써놨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어떤 말인지를 조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리테일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 최초의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주유소를 산 다음에 주유소 중에서 우수한 입지에 있는 주유소를 여기 사진에서 나오는 대로 LG 베스트샵이라든지 그리고 폴바셋 이런 건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면서 밸류를 크게 올리겠다. 밸류가 올라가고 또 임대료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전략의 리츠인 거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밸류 애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총 25개 주유소를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연내에 6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밸류 애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폴바셋이라든지 베스트샵 같은 가전 전문 쇼핑몰로 바꾼 게 총 8개, 그리고 앞으로 2개 정도는 더 변경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데 이 리츠가 2023년에 이름을 바꾸고 나서 처음 산 자산이 마제스타시티 타워원 오피스 우선주, 강남 서초에 있는 자산입니다. 마제스타시티라고 코람코가 가지고 있는 리츠의 우선주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아늑호텔 홍대점, 여기는 더 휴식이라는 브랜드와 코람코가 협업을 해서 아주 중소형 호텔을 편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강남역에 있는 DF타워 우선주를 매입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아까 코람코 리츠 간 우호적인 M&A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DF타워 우선주 매입 배경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람코가 리츠 간 우호적 M&A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왼쪽에 사진에 보이는 자산은 강남역 사거리에 인근한 본래 나라종금 빌딩이 바뀐 이름의 DF타워예요. 두나무가 사용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DF타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본래 코람코 더원 강남 1호 리츠가 이 자산을 4,760억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할 때만 해도 이 자산이 강남에서 거의 최고가로 거래가 돼요. 부대 비용까지 감안하면 거의 평당 5천만 원 수준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두나무가 보통주로 1,000억을 투자하고 그리고 대출 종류주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요. 이 종류주라는 의미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주입니다. 주식회사에. 그래서 코람코 더원 강남 1호 리츠가 소유주이면서 임대인이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 중에서 우선적으로 대출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종류주, 우선주의 약 6.1% 수준으로 배당을 우선 주고 남은 임대료가 있을 때 보통주인 두나무한테 배당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매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람코 더원 강남 1호 리츠가 인수를 할 때 이 종류주 1,000억은 삼성증권하고 하나증권이 전부 다 총액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증권은 전부 셀다운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다 전액 인수한 금액을 팔았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은 인수한 금액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한 395억 정도 되는데 395억 중에 380억을 이번에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가 유상증자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코람코 리츠가 보유하고 있던 DF타워의 우선주 380억을 하나증권이 가지고 있었죠. 그 380억을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펀드가 유상증자를 해서 사오는 거죠. 결국 코람코 리츠 간 내부 거래입니다. 이걸 이제 코람코에서는 어려운 말로 리츠 간 우호적 M&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아까 코람코가 라이프 인프라 리츠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 마제스타 타워 1 오피스 우선주도 동일한 배경에서 인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DF타워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로 이름을 바꾸기 전의 전략과 지금의 전략을 살펴보면 180도 이제 바뀐 리츠가 돼요. 그 전에 코람코 에너지 리츠의 경우에는 전국에 187개 되는 주유소를 매입을 해서 팔자산은 팔고 폴바셋이든 베스트샵이든 밸류에드를 해서 밸류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액티브한 자산관리 전략의 리츠였다가 이제는 우선주를 투자하는, 우선주 투자라는 말은 간접 투자잖아요. 결국 현금 흐름을 사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액티브한 관리가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액티브한 리츠에서 굉장히 패시브한 자산을 편입하는 리츠로 전략이 바뀐 거예요. 이걸 밸류에드 전략과 코어 전략을 동시에 병행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큰 변화가 생겼고요. 그 변화의 일환으로 최근 DF타워 유상증자로 DF타워의 우선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입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2022년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요. 자산은 크게 4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옆에 라데팡스 지역의 오피스 한 자산하고요. 크리스탈 파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인천 항동에 있는 물류센터 하나,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는 물류센터 2곳을 매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크리스탈 파크 오피스는 11.5%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람코 라이프 리츠와 동일한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마스턴 내부 거래입니다. 마스턴이 유럽 펀드를 통해서 크리스탈 파크 오피스를 매입을 합니다. 그 수익증권의 일부를 즉 11.5%를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이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천 항동 물류센터도 26% 매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인 거죠. 그리고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온전하게 100% 투자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배경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2019년에 한국 국내 기관들이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의 오피스를 6개나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해요. 보시면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삼성증권이 총액 인수를 했던 크리스탈 파크,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미래에셋 마중가 타워 1조 이상의 자산,
그러면서 한국으로 보면 이 라데팡스 지역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분당 정도, 파리의 핵심 오피스 지역에서 좀 떨어진 세컨더리 마켓의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의 자산들을 한국 투자기관들이 2019년에 6개 자산을 이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 근무할 때 그 당시에 제 기억에 파리에 있는 팀들이 전화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 무슨 일이 있냐? 파리에서도 약간 주변부에 있는 라데팡스 지역에 이렇게 열심히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냐? 그리고 한국은 왜 장기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들이 와서 이렇게 빌딩들을 매입을 하냐? 뭐 그랬던 기억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우선 증권사가 총액 인수를 해서 자산을 인수한 다음에 그걸 장기적으로 투자할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셀다운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걸 이제 사실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이제 어려워하는 한국만의 굉장히 이제 독특한 거래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마스턴이 이 크리스탈 파크라는 자산을 펀드를 통해서 매입을 했었고요. 그 자산의 지분 11.5%를 이 프리미어 리츠에 넘기는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게 이제 배경인 겁니다.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에 비해서 주가가 이제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높은 LTV의 차입 때문에 이슈가 생기는데요. 여기도 리파이낸싱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1.25%로 빌려서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 금리가 만기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5%로 변동금리로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고, 배당금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시점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에서 새로운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략 중에서 주요한 핵심 테마 3가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프로젝트 리츠로 역량을 집중하겠다. 두 번째, 해외 비중은 축소하고 국내 코어 오피스 비중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나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섹터를 확대하겠다. 이런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주주들의 반발을 상당히 많이 샀었죠. 그래서 이제 주거 자산을 하나 편입을 하려고 했다가 주주들의 반대로 실패를 한 케이스도 생겼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 펀드 매니저가 리츠라는 큰 항공모함을 운행을 해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 운행을 해 나갈 때 전략이 필수적인 성공 요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포트폴리오 리츠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이 전략이 명확치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하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 한국의 포트폴리오 리츠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 리츠의 장점, 즉 여러 자산을 편입함으로 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안정성은 확보하겠다는 포트폴리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의 두 리츠가 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코비의 리츠 해설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리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코비트가 좋은 답을 찾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